벚꽃은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피고 지건만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저는 늘 처음 보는 광경인 듯 발걸음을 늦춥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홍빛이 가로수마다 가벼운 눈처럼 내려앉던 토요일, 저는 바람결에 실린 꽃내음을 따라 오래된 곰탕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하늘은 이른 아침부터 도시의 먼지를 씻어낸 듯 투명했고, 길모퉁이 작은 공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는 한때 젊었던 우리의 시간을 불러내듯 영롱했습니다. 식당 문을 밀자마자 뜨거운 사골 향기가 전신을 훈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국물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옛 추억을 가득 품은 듯 기다란 실선이 되어 천천히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김 사이로 친구들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영호, 순자, 해숙 청춘 시절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던 그들이 이제는 잔잔한 미소로 서로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진 손등, 조금 굽은 어깨, 눈가에 깊어진 주름,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은 분명했지만 말없이도 전해지는 온기는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국밥 뚝배기가 각자 앞에 놓이자 무심한 듯한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며 내는 소리, 김을 후후 불어 식히는 숨결, 가끔씩 터져나오는 낮은 웃음.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 대화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자식이었습니다. 결혼에 분가한 아들 이야기,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해 걱정인 딸 이야기, 먼 타국에서 홀로 버티는 막내 이야기. 젊을 땐 세상을 바꾸겠노라 큰 소리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하루에 더 크게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국물 한 숟갈을 뜨다 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식당 안의 술기운과 어울려 허공에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파문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국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사골 맛이 목을 적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국물 맛이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곰탕집을 나서니 오후 햇살이 벽돌 담장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반나절 정도 해가 기울었을 뿐인데도 아까보다 공기가 훨씬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요즘 부쩍 자주 의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뚜렷한 사건보다 작고 잔잔한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창밖으로는 벚꽃이 하얀 눈처럼 뿌려졌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현란하게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새 도로 위를 가만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가벼운 궤적을 바라보며 마음속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라고 자식을 키워놓고 정작 독립한 자식의 삶을 더 깊숙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 부부들은 빠듯한 출근길과 정신없는 육아 사이에서 주말만큼은 늦잠과 여유를 꿈꿉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좋고 식탁 대신 거실 러그 위에서 편한 차림으로 앉아 TV를 봐도 괜찮은 시간. 그런데 그 고요한 리듬 사이에 초인종이 울린다면
물론 반가움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정리되지 않은 집안 모습과 끝내지 못한 휴식 같은 일상의 조각들이 조용히 깨지는 소리도 함께 들릴지 모릅니다. 택시가 집 근처에 도착할 즈음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어있는 페이지마다 얇은 빗줄기가 드리워져 제 손등에 마치 작은 무늬를 남겼습니다. 그곳에 저는 굵은 글씨로 적당한 거리라 적고 아래에 6가지 원칙을 새겼습니다. 적당히 멀고 적당히 가까운 그 모호한 경계가 실은 가장 다정한 배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론 새기지 못했던 탓이겠지요. 원칙을 쓴 뒤 펜을 놓자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듯 가슴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초대장은 작은 카드였지만 종이 질감이 도톰해 기분 좋은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봄 발표회라는 손글씨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짤막한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이 전하는 조용한 긍정의 기운에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행사 당일 이른 새벽부터 저는 분주했습니다. 아이 손에 꼭 맞을 작은 꽃다발을 묶고 저마다 밝은 색의 리본을 골라 나비 모양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꽃잎 위에 내려앉은 이슬이 방 안의 불빛에 은은하게 반사되자 마치 그 작은 꽃다발이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기운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있을 때 저는 잠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원 시절 바쁜 출근길에 밀려다니던 제 모습. 그리고 손주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질 듯 기뻐하던 첫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지하철 창문에 겹겹이 비치며 흘러갔습니다. 어린이집 강당은 아이들 키에 맞춰 모든 것이 작았지만 그 어느 공연장보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은 우리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조금씩 숙였는데 그 자세가 꼭 시간을 되돌린 듯 아련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고래야 놀자 반주가 흘러나오자 밝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두런두런 웃으며 앞줄로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크게 뜨고 팔을 흔들었지만 박자가 자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서툰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화면에 담겨도 부족할 것 같아 시선을 휴대폰 위아래로 번갈아 옮기며 마음에 먼저 새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 시간이 열렸습니다. 과일구치에서 딸기 향기가 퍼지고 따뜻한 옥수수차는 종이컵을 타고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는 저희에게 눈빛으로 고맙습니다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 뒤에 깃든 안도와 여유를 그대로 받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존중이 길게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 그 다음 주 주말 미리 약속하지 않은 방문이 다시금 불쑥 계획되었습니다. 반찬을 조금 가져다 주자는 선한 의도가 불씨였습니다. 퇴근 직후의 아들 집 거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눈가가 퀭한 아들,
둘째 아이를 안고 연신 하품을 삼키는 며느리,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소리치는 손주, 그 조합은 사랑스럽고도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물컵에 비친 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잠시라도 손주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욕심처럼 흐릿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결국 화장실로 향해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물소리가 정막을 잠시 채웠을 때 문틈 너머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건 힘들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서니 집 안 공기가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동안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초침 소리가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배우면 된다. 너무 늦지 않았다. 며칠 뒤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듣더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하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엄마 아빠 집을 열어둘게요. 그 말은 오래전 제가 딸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언제든 아무 때나 와라고 했던 장면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주말 딸 집 거실은 밝은 조명 대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자연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위가 내려준 드립 커피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손주들은 색연필로 초록산과 파란 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집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렸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이 많아 지쳐 있었겠죠. 그 해석은 저를 안독해 했습니다. 저는 그 말 위의 관계는 결국 서로의 피로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첩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리고 작은 화살표를 그려 덧붙였습니다. 존중은 언젠가 더 깊은 만남으로 돌아온다. 필기구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한 줄씩 마음을 적어두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몇 주 뒤 휴대전화에 반가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바베큐 파티, 시간 괜찮으시면 오셔요.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한참 쓰다듬었습니다. 초대장을 건넨다는 행위가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임을 직접 체감하고 나니 수첩 속 원칙들이 현실에서 작은 꽃망울처럼 피어나는 광경을 본 듯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과일 샐러드 한 통과 소박한 웃음을 챙겨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베란다 가장자리에 놓인 그릴에서는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은은했으며 마늘과 파프리카의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손주들은 꼬치를 들고 하트 모양이야 하며 까르륵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기억 속 상자에 곱게 담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부드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두 손을 포개어 인사하듯 가슴께에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담긴 배려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해질역 현관 앞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처럼 와주시면 저희도 한결 편해요. 그 한마디는 이전에 문틈에서 들려왔던 속삭임과 전혀 다른 온도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래, 또 초대해주면 그때는 꼭 시간 비워둘게라고 답했습니다. 차 안 후열의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폭풍이 아닌 산들바람이 되었다. 바람은 날개 곁에 머물되 날개를 대신해 날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치게 가까우면 날개가 요동치고 멀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날개가 스스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은은히 떠받쳐주는 정도입니다. 부모는 바람, 자식은 날개게. 이 단순한 비유가 제게는 인생 후반부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내가 옳다는 강풍으로 몰아치면 날개는 제 길을 잃고 바람이 지나치게 약하면 날개는 쉽게 추락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불어오는 산들 바람만이 날개에 힘을 실어주고 날개는 하늘 높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황금 레슨은 한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거리를 이해하는 순간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자식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도록 돕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즐길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책 하나를 읽어도 좋고 동네 공원 벤치를 산책해도 좋습니다. 늦깎이 취미로 목공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로 새로운 언어를 시작해도 됩니다. 부모가 자기 하늘을 활짝 열 때 자식들은 그 하늘 아래 날개를 접고 편히 내려앉을 공간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황금 레슨은 잔잔한 산들바람이 되어 당신 마음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의 집 앞에 초대장이 도착하기 전 당신 마음속 초대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초대장을 자신의 일상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적당한 거리는 오래도록 당신 가정을 따스히 감싸줄 것입니다.